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가장 편한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벨이 울립니다. 배달 왔습니다. 치킨이든 떡볶이든 냄새만으로도 침이 고이는 당신의 소울푸드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말이죠. 당신은 경건한 마음으로 TV를 켜거나 태블릿을 엽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티빙, 수많은 OTT 앱들이 당신을 유혹합니다. 오늘은 진짜 새로운 명작을 발굴해보겠어. 비장하게 다짐하며 리모컨을 누릅니다. 신작 드라마 예고편을 봅니다. 3분 뒤, 별로네 하고 넘깁니다. 액션 영화 추천 목록을 봅니다. 이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 하고 또 넘깁니다. 로맨스 영화를 봅니다. 지금 감정 소모하기 싫은데 하고 다시 뒤로 가기를 누릅니다. 그렇게 10분, 20분,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따뜻했던 치킨은 차갑게 식어가고 쫄깃했던 떡볶이는 퉁퉁 불어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표정은 점점 지루함을 넘어 짜증으로 변해갑니다. 결국 당신은 한숨을 푹 쉬며 익숙한 그 제목을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이미 10번은 봐서 다음 대사가 뭔지 다 외우고 있는 영화. 밥 먹을 때마다 틀어놓는 무한도전이나 프렌즈 혹은 지겹도록 본 애니메이션. 그냥 이거 보자. 이게 맘 편해. 결국 돌고 돌아 또 그 영상입니다. 혹시 이런 자신을 보며 한심하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도전 정신이 없을까? 왜 맨날 똑같은 것만 보는 고인물이 되었을까? 하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치열했던 하루 끝에 살기 위해 생존 본능을 발휘하는 중이니까요. 오늘 심리주파수는 당신이 봤던 것을 또 볼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컴포트 뷰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쉬면서 영화 하나 편 봐야지 라고 가볍게 말합니다. 하지만 뇌 입장에서 새로운 영화를 본다는 건 휴식이 아니라 엄청난 고노동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낯선 드라마를 시작하면 뇌는 바빠집니다. 쟤는 누구지? 주인공이랑 무슨 관계지? 방금 그 표정은 복선인가? 범인이 누구일까? 새로운 세계관을 이해하고 등장인물의 이름을 외우고 복잡한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건 뇌에게는 또 다른 공부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아침부터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고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학교에서 어려운 수업을 듣느라 당신의 뇌는 이미 에너지를 다 써버렸습니다. 배터리로 치면 빨간불이 깜빡이는 5% 남은 상태죠. 그런데 주인이라는 사람이 집에 와서 또 새로운 정보를 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뇌가 파업을 선언할 수밖에 없죠. 주인님, 제발 더 이상 새로운 건 무리예요. 정보 처리가 필요 없는 걸로 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손은 자연스럽게 이미 본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미 본 영화는 뇌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놈인 줄 이미 알고 있고 저 커플이 결국 이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뇌는 아무런 긴장 없이 마치 따뜻한 온탕에 몸을 담그듯이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설렘과 긴장이 있는 낯선 여행지라면 봤던 컨텐츠는 가장 익숙한 내 방 이불 속입니다. 오늘처럼 지친 날 당신은 짐을 싸고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불 속에 눕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선택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확실성에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통제감 욕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스포일러가 없는 공포영화와 같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어떤 일이 터질지, 다음 달 카드값은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짝사랑하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현실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엄청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기분,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방송은 다릅니다. 이 세계는 완벽하게 당신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주인공이 절벽에서 떨어져도 당신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분 뒤에 슈퍼히어로가 나타나서 구해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슬픈 장면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결국엔 해피엔딩이라는 걸 아니까요. 어차피 다 잘 될 거야. 내가 봤어. 이 확실한 믿음, 내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전지전능한 느낌이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현실에선 내일 일어날 일조차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화면 속 세상만큼은 내 예상대로 흘러가주는 것. 그 예측 가능한 편안함이 당신에게는 어떤 위로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조금 짠하기도 합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관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현실의 인간관계는 피곤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 오해가 생겨서 싸우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멀어지기도 하죠. 관계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화면 속 그들은 다릅니다. 무한도전 멤버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바보 같은 모습으로 나를 웃겨줍니다. 해리포터 삼총사는 언제나 끈끈한 우정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연락을 안 한다고 삐지지도 않고 내가 우울하다고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내가 기억하는 가장 찬란하고 따뜻한 모습 그대로 나를 반겨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사회적 대리만족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오래된 동창 친구를 만난 것처럼 별다른 노력 없이도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죠. 혼자 밥 먹기는 싫고 그렇다고 누구를 만나기는 귀찮은 당신에게 이들은 가장 완벽한 밥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봤던 걸 또 본다고 해서 스스로를 고인물 취급하거나 한심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 낯선 세상과 부딪히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는 증거입니다. 방전된 당신의 뇌에게 주는 가장 달콤한 휴식이자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뇌 마사지 시간인 셈이죠. 오늘 밤도 당신의 손은 아마 익숙한 그 영화나 드라마를 찾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재생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익숙한 대사를 중얼거리며 가장 편안한 자세로 당신만의 세계로 도망치세요. 그 안온함 속에서 당신의 뇌가 충분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심리 주파수였습니다.